안녕하세요. 과학고 입시 질문과 답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임태형TV 구독자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에 남겨주신 과학고 입시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답변을 드리는 시간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고입 중에서는 과학고 입시가 가장 이제 임박해 있다 보니까 관련 질문들을 지금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제가 댓글로 간단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계속 코멘트를 드리고 있는데 댓글로만 답변을 드리는 데에는 한계가 많아서 중요한 질문들 따로 모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학고 합격에 필요한 공부와 활동들, 어떤 공부와 어떤 활동들이 필요한지 그런 질문들을 중심으로 많이 해주시는 질문이라서요. 그런 질문들을 중심으로 답변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학고 입시와 관련돼서 그동안 여러 편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영상마다 올라오는 질문이 굉장히 다양하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영상을 좀 급하게 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는 다른 영상을 못 보셔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린 내용을 재차 여쭤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요 지금 화면 보시면 그 질문이 달려있는 영상이 같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다른 영상들 보지 않으신 분들은 요 영상들을 확인해 보시고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희정 님이라는 아이디로 올려주신 건데요. 지금 중3인데 과학고를 가고 싶어요. 근데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처음으로 평균 91점이 나왔거든요. 수학은 괜찮은데 과학이 완전 못하는데 갈 수 있을까요? 과학이 C면 못 가겠죠. 다른 과목들은 영어 기가 빼곤 B 정도예요. 영어랑 기가는 C 정도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떨어지면 주변 인문계 갈 수 있죠. 다른 지역으로 떨어진다는 걸 들어서, 참고로 저희 지역은 평준화입니다. 이런 질문 남겨주셨는데, 먼저 수학은 괜찮은데 과학은 완전 못한다, 요 질문은 사실은 많이 좀 올라왔던 질문이고, 그 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과학고는요, 수학과 과학을 모두 잘하는 학생들을 당연히 더 선호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과학고 교육과정 자체가 수학이나 과학 어느 쪽에 더 편중돼 있다기보다는 수학 과학이 모두 많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수학 과학 어느 한쪽에서 본인이 흥미가 없다든지 실력이 좀 부족하면 입학 후에도 적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나오는 성취도가 A냐 B냐 C냐 이런 거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과학이건 수학이건 중학교 성취도와 별개로 본인이 실제로 수학 과학을 둘 다 좋아하고 둘 다 실력을 갖췄느냐,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글 남겨주신 분처럼 어느 한 영역이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런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 수학 과학 공부법에 관해서는 제가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질문 추가로 보면 다른 과목들은 영어 기가 빼고 B 정도예요. 영어랑 기가는 C 정도. 기타 과목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영상에서요, 기타 과목 B나 C가 있어서 좋을 건 없습니다. 과학고 입시에서 수학 과학을 제외한 다른 과목 성취도도 우리가 참고될 수 있고, 또 학교 생활기록부 제출할 때 모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과목들이 성적이 안 좋은 건 입시에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과목들의 성취도 때문에 과학고에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진짜 다른 과목이 좀 부족해도 정말 수학 과학을 내가 잘한다, 그리고 좋아한다, 열심히 했다, 이런 걸 자소서나 면담 면접에서 보여줄 수 있다면 다른 과목 성취도는 조금 낮더라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학교 마지막까지 학교생활기록부나 내신은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챙기시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특히 이 C 성취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성실도 면에서 좀 학생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학 과학이 아니더라도 C 성취도는 가급적 받지 않도록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주변 인문계 갈 수 있죠. 이 질문은 뒤에도 어떤 분이 비슷한 질문 남겨주셔서 그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도 비슷한 질문이 있습니다. 송화준 님인데요.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 과학과 수학 정말 망했는데 가능은 한가요? 참고로 과학 C, 수학 C입니다 하고 유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 수학 과학 성취도가 C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성취도보다 더 중요한 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실제로 수학 과학을 좋아하고 실력이 있느냐. 실력이 있어도 내신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보통
보통은 이런 내용을 학생분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뭐 인터넷에 이렇게 뭐 지식인 같은데 물어보시면 당연히 질문 보신 분들은 그 정도 성취도면 과학고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 답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 답변의 전제는 중학교 수학과학이 C 받을 정도면 과학고 갈 만큼 수학과학 실력이 좋다거나 또는 수학과학을 좋아하는 학생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입시에서도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실제 입시 현실에서는 수학과학에서 C가 있는데도 과학고에 합격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동영상에서 실제 그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공개해 드린 적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간고사를 본인이 왜 망치셨는지, 진짜 내가 수학과학에 재능이나 소질이나 열정이 있는 건지 요걸 뒤돌아 보셔야 되지, 지금 성적이 C니까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문제는 아니고, 반대로 성취도가 모두 A이신 분들도 이거는 같이 되돌아 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가 성취도가 아무리 좋아도 나는 수학과학을 특별히 좋아하진 않아, 수학과학에 그렇게 관심이 있진 않아, 그리고 학교 내신 이상의 내가 어떤 실력을 갖췄다고 보긴 어려워, 이런 판단이 내려지시면 성취도와 상관없이 과학고 합격은 어려우실 수 있는 겁니다. 성취도만 갖고 절대로 합격이나 불합격을 예단하시지 마라, 제가 요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분이 그 남겨주신 질문 중에 앞에 분하고 좀 비슷한 질문인데 후기로 바뀌었다고 주워 들었는데요. 그리고 여러 명의 지식인에게 질문했는데 힘들다고 하시는데 요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과학고를 지금 후기고로 아시는 분들이 일부 있으세요. 근데 과학고는 전기고가 맞고요. 작년부터 자사고하고 외고 국제고가 전기고에서 후기고로 바뀐 것을 두고 그냥 특목고 전체가 후기고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신 것 같습니다. 과학고 지원하시고 떨어지셔도 일반고 배정이나 지원에는 불이익이 전혀 없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의외로 입시 준비하실 때 이거는 대입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입시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시거나 정말 아무 지식도 없으신 상태에서 입시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런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저기 입시에 대한 궁금증을 문의하시면 다른 답변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당연히 어떤 말을 믿어야 되는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 때는 직접 학교에, 그러니까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 입학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직접 통화를 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과거 준비할 때 과거에 전화한다고 큰일 나지 않거든요. 근데 의외로 우리 학생분들 또 학부모분들이 지원할 학교에 전화해서 직접 문의하는 걸 좀 꺼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얼마든지 뭐 쉬운 질문이나 단순한 질문도 정말 본인이 헷갈리신다 그러면 학교에 직접 전화하셔서 한번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 물론 제 유튜브에도 많은 질문 남겨주시면 때로는 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어려운 부분까지도 이렇게 답변을 준비해 드리고 있으니까 제 유튜브 댓글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로 은주한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자, 올려주신 내용 도움 많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일산에서 과거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학교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과학고는요 광역 단위 모집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에 17개 광역 시도가 있습니다. 과학고는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시도 내에 있는 학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게 아마도 제가 댓글에도 남겨드렸지만 영재학교하고 좀 과학고가 헷갈리셔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재학교들도 명칭은 이제 과학고라는 명칭을 쓰는 학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영재학교는 전국에 있는 어느 학교나 지원할 수 있는데 동일한 명칭의 과학고들은 자기 지역 과학고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이 질문자분은 이제 일산에 사시니까 경기도겠죠. 그럼 경기도에는 현재는 과고가 경기북과고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사시는 분이 서울에 있는 세종과고나 한성과고에는 지원할 수 없다, 이 부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서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보경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중3인데요. 대구1과고에서 면접 때 창의융합형 문제가 나온대요. 어떤 형태로 나올까요? 그리고 아직 선행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될까요?
이 질문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이 질문은 과학고 합격을 위해서 어떤 공부, 수학과 어떤 공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과학고 합격을 위한 수학, 과학 공부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1단계 면담을 위한 수학과학 공부가 필요할 수 있고요. 둘째는 2단계 면접을 위한 수학과학 공부가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먼저 1단계 면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학교생활 기록부나 자기소개서 같은, 특히 자기소개서에 본인이 소개한 본인의 수학과학 특징이나 탐구활동을 중심으로 질문을 내고 있습니다. 개인마다 질문이 다른 거죠. 그런데 꼭 수학과학에 관련된 질문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주로 수학과학에 대한 본인의 중학교 범위 내에서의 기본기와 그 기본기를 바탕으로 얼마나 확장된 공부를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면담이나 면접 질문이 어떤 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올려드린 다른 영상에서 참고해 볼 수가 있는데, 수학, 과학, 교과 공부 관련해서 1단계 면담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은 개념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근의 공식, 함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운동이라든지 에너지, 그 다음에 전자기, 또 특정 법칙이나 원리들, 예를 들어서 뭐 망원경의 원리라든지 뭐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뭐 체세포 분열 과정, 생식세포 분열 과정, 뭐 유전 법칙이나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의외로 영재학교 입시를 준비했거나 또 선행을 많이 하고 심화 문제풀이, 심지어는 뭐 올림피아드, 화학 올림피아드, 물리 올림피아드에서 상을 탄 학생들조차도 이런 기본적인 개념 질문들에 대해서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시험 공부와 이렇게 개념을 본인이 설명할 수 있는 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중학교 1, 2학년 때 배웠던 오래된 내용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잊어먹기 때문에 과학고 입시를 앞두고 다시 한번 복습하지 않으면 면담에서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뭐냐, 정전기 유도가 뭐냐, 뭐 이런 거 과학고 선생님들이 물어봤을 때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학생이 실제 과학고 면접실에서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아주 중학교 교과서에서 어렵지도 않고 기본적인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말로 설명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물론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개념 이외에도 본인이 자소서에 수학과학 잘한다고 하면서 말했던 관련 내용들, 거기에는 뭐 심화나 선행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필고사식의 그런 문제를 제시하고 그 자리에서 뭐 풀어봐라, 이런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개념이나 원리 중심으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이 과학고 1단계 면담을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별도의 수학과학 공부입니다. 대부분 과학고들은 1단계 통과가 더 어렵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개념이나 원리 중심의 공부에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단계를 통과해서 2단계 소집 면접에 들어가시면 여기 질문자님이 남기신 것처럼 창의 융합형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20개 과학고들의 2단계 소집 면접 질문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그리고 해마다 그 유형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원할 과학고에서 2단계 소집 면접 질문이 어떤 형태로 나올지를 예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어떤 특정 유형에 맞는 훈련을 내가 많이 하겠다, 이런 것도 좀 위험한 발상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추세는 경시형의 무슨 고난도 문제보다는요, 중학교 과정 내에 나오는 이론이나 법칙을 토대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본인이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비가 사실 만만치는 않은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영재학교 입시 준비할 때처럼 또는 과학 올림피아드 준비할 때처럼 경시형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고 해서 그렇게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물론 그런 문제들을 풀면 본인의 수학과학 실력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뭐 나쁠 건 없겠죠. 하지만 그런 지필고사, 특히 객관식 시험 같은 지필고사 역량은 수학과학 실력의 어떤 한 단면만을 볼 수 있는
평가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잘 보는 학생들도 과학고 소집 면접 문제에는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고 소집 면접 질문에 강했던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었냐? 선행이나 심화를 많이 해본 학생들이 물론 당연히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과학이나 수학 문제 또는 교과서 개념을 공부할 때 그냥 시험 잘 보기 위해서, 문제 정답을 찾기 위해서 급하게 무조건 빠르게 많이 했던 학생들보다는 천천히 곱씹어 가면서 재밌게 문제도 풀고 개념도 이해했던 학생들, 그걸 토대로 특히 독서를 많이 했던 학생들이 굉장히 유리했다. 중학교 과정 내에서 약간의 심화 문제 풀이와 함께 그런 공부들을 남은 기간에 좀 보완하시면 좋지 않을까. 때로는 뭐 과학 잡지라든지 또는 수학과 관련된 기사들,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공부하시더라도 그 내용이 우리 실제 생활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질문은 이제 활동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영어로 승진리 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거를 진학하려고 보니 동아리는 봉사 관련 동아리만 하고 수학과학 동아리는 참가하지 않았더군요. 독서도 인문사회 위주로 했고, 아무래도 독서를 국어학원에서 주관하시다 보니 그런데 독서 활동과 동아리 활동도 입시에 영향을 미치나요? 이런 질문도 상당히 많이 해주시는 질문인데요. 먼저 과학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학교 때 수학과학 동아리를 꼭 해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활동들, 제대로 한 수학과학 동아리 활동이 있으면 과학고 입시에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소서에서도 그렇고 면담에서도 그렇고 과학고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던지는 질문 중에 가장 흔한 게 중학교 때 수학과 탐구 경험에 대해서 말해봐라,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하시는데, 아무래도 동아리에서 관련된 활동을 해본 학생들은 뭐 한 가지라도 더 말하고 쓸 게 생기겠죠. 그런데 그런 동아리 활동조차도 안 했다면, 물론 개인적으로도 탐구나 실험을 해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한다는 게 또 쉬운 일도 아니고, 관련된 동아리 활동 경험이 있으면 자소서나 면담에서 잘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 3학년 학생이 입시 앞두고 나는 그동안 수학과학 동아리 안 했는데 어쩌지? 라고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요. 본인이 좋아했던 수학과학 분야에서 꼭 동아리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좀 깊이 알아봤다든지 간단한 실험이라도 해본 사례가 있으면 그런 걸 써먹으실 수도 있고요. 또 남은 기간에라도 그런 걸 준비하셔서 활용하시면, 뭐 수학과학 동아리 꼭 안 하셨더라도 남은 기간 입시 준비에 그렇게 뭐 치명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학생부에 우리가 독서가 올라가는데, 학생부에 올라가는 책이 꼭 수학과학 책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고 책이 많아야 하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과학고에서 학생부를 참고하면서 독서란에 어떤 책이 적혀 있는지는 물론 당연히 확인을 하시겠죠. 그리고 때로는 그런 책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정말 책을 많이 읽고도,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별로 신경을 안 써서 학생부에 기록을 못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책은 많이 올렸지만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 책 내용은 잘 모르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과학고 선생님들도 그런 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학생부에 어떤 종류의 책이 얼마나 적혀 있느냐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참고해 두시고, 독서의 중요성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면담이나 면접 준비 과정에서 실질적인 자기 수학과학 경쟁력, 수학과학 실력을 쌓는데 선행도 아니면서 단순히 교과 기본 개념도 아닌 중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좀 더 확장된 내용의 수학과학 공부를 보여주기에 가장 무난한 활동으로서 독서의 중요성을 얘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 학생분처럼 학교생활 기록부에 내가 과학고를 지원하는데 책 올린 게 전부 인문사회 위주의 책만 올렸다,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소서나 면담 과정에서 이 학생이 학생부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수학과학에 관련된 책은 거의 안 읽어봤다, 이런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라도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책도 조금씩 읽어보시는 게 과학고 입시 준비에는 도움될 수 있습니다. 과학고 입시에 유용할 만한 책이라든지 또 그런 책들을 어떤 식으로 읽고 정리해 두는 게 입시에 도움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곧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도 공부법에 관련된 질문이 좀 나왔는데요. 지금 중1 학생인데 과학은 예전부터 관심이 있어서 학원은 다니지 않았지만 영재도 하고 지금도 중상 상위권인데 수학이 약간 딸리는데 어떤 공부법이 좋을까요? 1학년 2학기 2학년 예습 중입니다.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에요.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내년이나 후년에 과학고 입시를 노리신다면 수학과학은 당연히 교과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단순히 내신 대비형 공부뿐만 아니고 그 이상의 공부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과학은 사실 뭐 중학교 하이탑 수준만 잘 소화하셔도 과학고 입시 준비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수학은 이 심화학습과 선행학습이 둘 다 필요하긴 한데요. 선행학습은 뭐 과학고 입시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과학고 진학 후의 적응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실제 과학고 합격에 필요한 부분은 제가 요 답글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최상이라든지 A급이라든지 블랙라벨 같은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중학교 수학 심화 교재들 수준만 잘 풀어보셔도 수학 실력을 쌓는 데 큰 지장은 없으십니다. 문제는 이런 교재들을 본인이 어떤 식으로 소화하시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A급 교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영재학교 준비하는 학생들도 또는 영재학교에 합격한 학생들도 이거 A급의 A레벨 문제는 그렇게 많이 못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률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본인이 중학교 과정 내에서 수학에 관련된 다양한 생각을 해보고 다양한 해법들을 접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창의적인 풀이법이라든지 또 수학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다면 그런 게 과학고 입시에서도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답을 막 맞추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진짜 그런 문제를 통해서 수학의 깊이와 재미를 좀 느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좋지 않을까. 과학고에서는 실제로 입시 전형을 봐도요, 수학, 과학을 그런 식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그야말로 심도 있게 여러 가지 방향에서 열정적으로 공부한 학생들을 찾는 거니까 점수에 너무 집착하시지 말고 진짜 수학 실력을 쌓는다는, 또 수학에 대한 자신의 고민을 넓혀간다는 생각으로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보고 오늘 Q&A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입시의 중학교 등급제를 적용해서 교육특구 지역에 가산점을 주나요? 너무 교육특구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선발돼서요. 이런 질문인데요. 이분이 지금 어느 지역이신지 모르겠지만 올해 서울 한성과고 설명회에서는 실제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제가 답변에도 달아드렸는데요. 당연히 과학고 쪽에서는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중학교별로 차등을 준다든지 작년에 합격자가 많았던 중학교 학생들을 더 유심히 본다든지 이런 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제가 보기에도 과학고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식의 입시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 지역을 예를 들어서 세종과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도 교육특구 학생들이 많이 붙는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과학고에서 특정 학교 학생들을 눈여겨봤 라든지 가산점을 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워낙 그쪽 지역의 학생들이 입시에 관심도 많고 선행이라든지 심화 수업도 많이 하고 학원들도 많고 특히 주변에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또 준비해서 합격한 선배들이 많다 보니까 과학고 입시 준비에도 조금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속한 중학교가 교육특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과학고 입시에서 불이익을 볼 거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 학생들이 훨씬 더 과학고 입시 철저하게 열심히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 조금 소외된 지역에서 또 사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에서 과학고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우물안에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입시 정보도 많이 수집하시고 또 수학, 과학 관련된 공부도 더 신경 써서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과학고 입시 질문과 답변 세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과학고 입시 올해 끝날 때까지 또 다른 정보들로 다양하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